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중앙통제소입니다. 현 시간부로 데프콘 1을 발령합니다. 다시 번복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중앙통제소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양 기자님, 지금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여기는 국민안전처 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톤 좋지 않아? 갑자기 뉴스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톤 어땠어? 톤. 톤 괜찮았어요. 아, 역시 얼굴만 안 나가면 다 좋대. 지혜 씨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네. 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해봤어요? 와, 전쟁이 날이라고는 사실 상상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도망가야겠죠? 근데 이게 도망가면 안 돼요. 더 낫죠. 아, 그래요? 이게 그 전시 상황이 되면요, 이 고속도로랑 국도가 다 군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위에서 북한의 전투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차가 이렇게 다니는 게 더 눈에 잘 띄요. 아, 그래서 차를 타고 눈에 띄는 지역에 오픈되면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에 있는데 네. 전쟁이 나면 아파트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집이 김포잖아요. 네. 김포에 이사를 갈 때 그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시는 별 2개 이상의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되면 김포 아파트에서 어떻게 대하냐라고 했더니,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면 전시 상황에는 김포 아파트를 하나하나 수색할 시간이 없어요. 다 서울 진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 아파트에서 가만히 3일만 있으면 다시 역전으로 돼요. 다시 기습 공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짜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버티면 다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아파트에 있는데 전쟁이 밖에서 일어난다면. 막 뻥뻥 소리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너무 무서워. 맞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멘트는 이 가상의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이 방송식으로 읽어본 건데,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 훈련하는 날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오후에 왱막 사이렌 울리면서 이런 멘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전시 상황이 돼도 이런 멘트가 아마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그 실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평시에 이런 훈련을 자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고고고! 자, 오늘의 주제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알아야 할 베스트 5입니다. 5. 근데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정말 안 되지. 근데 이제 휴전이다 보니까 또 북한군이 저렇게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을 계속 펴기 때문에 저희가 한순간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 삶이 전부 다 바뀌어요. 통제가 되고 뭐 하나 지금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끔찍해. 우리가 뭐 피자를 시켜 먹겠어? 답을 먹겠어? 네, 피자 치킨 꼭 시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먼저 알 수 있는 우리가 주제가 상황 전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전국적으로 나오겠죠. 아, 그쵸. 라디오, TV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뭐 스피커를 통해서, 기관 관공서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다 알려주겠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 당장 그 전쟁이 일어나면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그렇죠. 되지 않을까. 페북으로 지금 여기 있는데 페북으로. 안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뭐 일단 모바일 기기나 뭐 TV 통신 체제를 통해서 먼저 알 확률이 많은데, 모바일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북한군이 가장 먼저 타겟을 노리는 게 이제 중계기. 아, 그러겠다. 사회적인 혼란을 가장 먼저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계기이기 때문에 중계기 파괴를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루머 같은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 현혹되지 말아야죠. 이게 북한군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루머를 퍼뜨려서, 간첩단을 이용해서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사회적인 혼란을 만든다. 맞아. 만약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그 강화도를 통해서 기습하려고 하는데, 강화도는 절대 안 온대요. 다른 데로 가요. 맞아.
맞아. 뭐 이렇게 룸을 펼쳐다가 이제 강호도가 갔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V, 라디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 유학 당시에 수업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뭐 작성하는 거 있었는데 각자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코리안으로서 지금 만약 당장 뭐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주제로 영화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도입 부분이 바로 문자로 사람들이 이렇게 루머가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너무 그런 루머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아 무슨 전쟁이야 이랬는데 기습당하는 뭐 그런 걸로 맞아요. 나름 시나리오를 썼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데프콘? 저 가수 데프콘이랑 전쟁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 그 데프콘. 네, 가수 데프콘. 1박 2일에 나온 데프콘. 근데 난 그 데프콘이 네. 가수인 줄 얼마 안 알아요. 나 그분이 예능인인 줄 알았어. 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프콘이라고 그러면 되게 우리 1박 2일 보면서 데프콘이라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보지만 군에서 데프콘은 되게 민감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예요, 그게? 데프콘이 이제 전투 준비 태세, 방어 준비 태세를 칭하는 건데 영문으로 데프콘이라는데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Defense Readiness Condition? 다시 읽어봐요. Defense Readiness Condition. 지난번에 이제 PRI도 그렇고 영어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군사 영어를 따로 배워요. 용어에서 제가 국방대학교 야간 석사 다닐 때 군사 영어라는 그 과목을 따로 배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줄임말이 너무 많아. 그 영어 사전도 따로 있어요. 군사 영어 사전이라고 해서. 저는 오늘 하나 또 알아가네요. Defense Readiness Commission. 발음 괜찮죠? 에?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이 데프콘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이 데프콘이 그 5부터 1단계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53년 정전 이후에 이 평시에는 데프콘 4를 유지하고 있어요. 5가 제일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4,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되는데 이 데프콘 4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조금만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다, 긴장해야 한다라고 하면 데프콘 3. 이 불리한 역량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 상태가 전개되거나 혹시나 군사 개입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데프콘 3까지 올라가고요. 이 적이 진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막 움직여. 그럼 데프콘 2까지 올라가요. 근데 1은 정말 이제 전쟁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고 요구되고 있고 최고 준비 태세를 해야 한다. 그럼 데프콘 1을 발령하죠. 아 진짜 데프콘 1이 발령되면 정말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는 어떤 그런 신호네요. 1은 사실상 전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무서워. 제발 그 데프콘 1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연평해전 제일 연평해전을 치룰 그때 상황에서도 데프콘 3이 발령됐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진짜 전신 상황이죠. 무서워. 네. 제발 듣지 않기를. 그래서 저 데프콘 1이 발령이 되면 예비군들 다 소집해요. 근데 이 데프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한미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지금 징후가 우리가 지금 그런 징후구나. 우리도 군사 대비 태세에서 그쵸. 전면전 이제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합의했을 때 발령하자라고 하면 모든 군인과 예비역들은 다 나갑니다. 무서워. 제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끔 TV 보면요. 네. 진돗개? 네. 뭐 진돗개 발령 뭐 이런 용어들이 뜨잖아요. 그게 네, 뭐예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군 연대장 이상이 발령을 하는 건데 진돗개 셋은 이제 평시 상황이고 진돗개 둘은 이제 뭐 무장공비 침투가 예상될 때 그리고 진돗개 하나는 이제 뭐 무장공비 침투가 확실하다. 쟤는 침투했구나라고 할 때 이제 하나를 발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프로 하면서 군대 용어 굉장히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데프콘 일단 하나, 진돗개 알았습니다. 그다음 워치콘이라는 것도 있어요. 워치콘은 뭐예요? 이제 정보 감시 태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평시 상황에서는 이제 5단계. 그러다 이제 저희들이 1981년도 이후에는 계속 4단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안보상 중대한 위협이 좀 우려된다라고 할 때 3단계라고 발령을 하고 이제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2단계. 그리고 독일 도발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감시 태세를 극대화 올려야 한다. 그럼 워치콘 1을 1단계를 발령을 하게 되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볼 때 사실 진돗개 뭐 한 마리 뭐 발령 이런 거 되게 한 마리가 아니라 진돗개 1. 아 진짜요? 한 마리 발령이 아니라 진돗개 1. 진돗개 한 마리라고 한 마리 출동해! 이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진돗개 한 마리? 뭐야? 뭐 이렇게 진돗개 한 마리 갖다 전방을 다 어떻게 지키나요? 진돗개 이만해가지고. 그런 걸 알아야지 이제 전시 지금 어떤 분위기구나 국가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군사용어가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죠. 진돗개 2를 발령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워치콘 진돗개 한 마리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진돗개 3 발령했습니다. 그게 뭐지? 뭐 이렇게 오해는 할 수 있으니까 보통 기자들이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항상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워치콘 1, 데프콘 1, 뭐 진돗개 1 다 발령되지. 사이렌 울리는 거지. 아 그렇게 또 활용할 수가 있네요. 전시가 되면 이제 국가 운영 체제가 다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쟁하게 되면 뭐 공무원분들 다 집에 가고 뭐 다 집에 가고 뭐 군인들만 싸우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공무원분들도 다 막 이제 그 계획 시험들도 계획이 다 바뀌어요. 저희들이 충무 계획이라고 해서 왜그 공무원분들 노란 옷 입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생방 할 때 막 나서서 같이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충무 계획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국가 공무원분들도 전시 상황이 되면 내가 우리 가족 챙겨서 도망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나서가지고 다시 그 국가를 운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그쵸.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서는 거죠. 아 충무계획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그렇죠. 이게 웬만한 예비역들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내가 봤을 때 이 PD가 이거를 준비했다는 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실패해서 PD가 된 건데 공무원 시험 문제를 보다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 정말 이게 괜한 내피셜로 대본을 쓰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충무계획이 너무 생소한데? 응. 오. 근데 이건 또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충무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많이 나서는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 전시 상황이 되면 무조건 군인들만, 그리고 예비군들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역시 전시 상황에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만약에 피난민이 있으면 이게 그 개개인의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식량, 의료품 이런 게 배급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품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내가 병원 가서 내 것만 이만큼 갖고 왔어. 아무도 못 주게 돼. 그리고 내가 뭐 돈을 얼마 주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충무계획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아까 말씀하신 동원령? 동원령? 네, 그게 네, 네. 뭐예요? 그 동원을 하게 되면 그 우리 지금 일반 민항기 같은 거 있죠. 민항기 일반 비행기. 네. 제주도 갈 때 타고 해외 나갈 때 네, 타고 다니는 대한항공. 비행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 일부는 못 타요. 아. 국가를 위해서 군인들이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 그것처럼 그 일반 기업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소지를 하고 있는 그 물건 중 일부는 국가에서 다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구나. 네. 진짜 처음 들어보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차 아까 예비군 얘기를 했는데 그 동원 예비군과 향토 예비군이 좀 나뉘게 되는데 네. 동원 예비군 같은 경우는 뭐 1년에서 제대한 지 1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예비군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에 바로 차출이 되죠. 그리고 뭐 주소지에 따라서 자기 동네를 지키는 현역반 같이 이렇게 임무를 하게 되고 이제 5년 차에서 8년 차 정도 되면 그 지금 현재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제 동네 방어. 그래서 예비군 훈련들 그 집에 퇴근길에 가다 보면 생뚱맞게 아저씨가 군복 입고 이렇게 멀뚱하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비군 훈련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골목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확실히 또 어리고 예. 제대한 지 얼마 안 될수록 딱 전방에 더 배치.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총을 쥐어주죠. 네, 총을 쥐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M16이나 다른 소총을 쥐어서 이제 지역 방어를 하게 되는데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민방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이가 맞아요. 이제 너무 많아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주민 통제라든가 교통 정리, 화재 복구. 그 민방위 훈련 가게 되면 인공호흡 이거 살리는 방법, 화재 났을 때 어디로 가려는 방법 이런 거 궁금해요. 아, 제 친구가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뭐 각자 남자친구 뭐 예비군 훈련 간다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은 민방위 간다고. 아, 그러니까 그 형부는 이제 동네 이제 지키는 분이 되시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쉽게 갑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정말 생소한 정보인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보통 이제 현역병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웅이라는 친구처럼 이제 지하철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아, 공익근무요.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분들이거나 뭐 면제자 중에 제2국민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뭐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이제 전시 근로 소집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서 물건이라도 날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에 이제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해서 이제 도망가다 걸리잖아요. 네. 네, 바로 잡혀가요.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맞아. 모두 도와야 됩니다. 전시 상황. 예. 항상 느끼는 건데 그 이 PD님의 대본을 보면 수미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멘트로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대피소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싶은데요. 저 이거 표시 본 적 있어요. 대피소. 있죠. 산 그림 있는 거. 네. 이거 지하철 있나? 이런 데 있나? 아니다.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봤다. 맞아요. 네. 그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핵폭탄을 날리게 되면 네. 핵폭탄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냐? 근데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전방 그 핵탄두 양에 따라서 상황이 많아 틀리기를 하는데 보통 일주일간은 인근 지하철에서 있어야 돼요. 그 앞으로 아파트 이사 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을 가면 좋지 않을까? 지하 주차장이 그렇게 1층이면 안 되고 지하 한 7층 정도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완전 지하로 내려가야 되겠네.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가끔 눈에 띄는 지하철이 있어요. 되게 지하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뭐 인천공항 같은데. 네. 그런데 되게 상당히 깊거든요. 그런 데는 그 1차 피해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천 공항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 공항은? 인천공항 철도 철도. 그 지하가 한참 들어가니까 그런 데는 이제 조금 괜찮은 1차 피해는 좀 피할 수 있죠. 충격에서. 피할 것을 조금 목록을 적어놔야겠어요. 아 터지는 순간 지하철 타러 가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늦었다. 중앙역 그 지하에서 타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중앙역은 지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방사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방사성을 맞으면 그 신체 변화가 막 생겨요. 그 암 유발도 될 수 있고 그 신생아 같은 경우는 되게 기형아도 나올 수 있고 위험한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좀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딱 하나 있어. 좀 이런 점을 좀 고쳐야겠다. 옛날에 사실 저희 집마다 소화기가 있었던 적이 별로 안 됐어요. 얼마 전이에요.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생겼던 게. 그전에는 집에 소화기가 없었거든. 물로만 껐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 한 집에 하나씩 다 소화기가 있고 소방호수가 다 층마다 연결돼 있고. 맞아. 그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집에 방독면 하나 정도 있어요. 근데 방독면이 있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그럼 대피소에 이런 대피소로 가더라도 방독면이 한 10개, 15개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럼 대피소에 다 들어가서 사람들 몇십만 명이. 이거 누가 쓸 거야, 이거? 질문이네, 진짜. 그러니까 1차 피해는 막을 수 있지만 2차 뭐 방사성을 막는다든가 뭐 다른 뭐 그러네. 저 방독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방독면을 좀 살 필요가 있고 구입할 필요도 있고요.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피소가 어디 있느냐. 대피소에 가서 안전하게 대피를 한다면 그 다른 분들이 와서 구조도 해주고 그 보급품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 대피소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대피소가 이 마크를 찾으러 계속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그 편한 게 있어요. 그 국민재난 안전 포털에서 그 검색을 하게 되면 대피소 위치가 내 위치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이 어딘가라고 해서 금방 검색이 돼요. 요즘에 또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대피소를 찾을 수 있죠. 예,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되면 재난을 당했을 때
어디를 대피를 할 수 있는지 대피소의 위치를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쓰나미 때문에 한번 당했고 우리도 지진 같은 경우도 맞아. 자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럼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저는 사실 그 평소에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정말 유용한 공간이었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유용한 대피소를 만든 곳이 있어요. 옛날에 제2연평해전이 터진 다음에 이 서북도서 전방에 그 국지도발을 대비를 해서 이 서북도서에는 대피소를 마련해놨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연평도 포국도발 같은 연평해전에 큰 사건이 국지도발이 터지면 그 주민들이 대피소에 가서 지내게 되게끔 이 대피소 시설을 다 완벽하게 해놔서 거기 가면 식량도 다 돼 있고요. 이불이나 뭐 이런 의식주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쪽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터지면 이제 군 통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주민들이. 그런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예. 자, 오늘 그 전쟁이 실제로 지금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깨알 정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와, 혹시 기자님 오늘 랭킹 말고도 또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라면 좀 제발 사지 마라. 왜요? 이게 저희가 그 항상 UFG나 키 리졸브 훈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우리가 북한군이라고 생각하고 니네 오늘 한국군과 미군 20여 명은 북한군이라고 생각하고 컴퓨터에다가 전략을 넣어. 그러면 이제 북한이 미사일이 100기가 있고 전투기가 80대 있다. 다 컴퓨터 수치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군과 함께 우리 컴퓨터 수치에 넣죠. 그리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거야. 쟤네들이 요이땡 하는 순간 북한군이 미사일을 먼저 쏠 수도 있고 핵을 쏠 수도 있고 국지 도발을 일으켜서 올 수도 있고 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제 통해서 자기네들 계속 입력을 하는 거야. 공격해 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반격을 하겠죠 이제. 야 그러면 미사일을 쐈으니까 우리는 이쪽 군단을 절로 가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하겠죠 또 이쪽에서.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항상. 그때마다 저희가 반격하는 날짜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 뭐 일단 공격을 해오니까 저희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요. 보통 하루 이틀 내면 다 반격 들어가요. 다시 정비 싹 하고. 예, 군용 정비 싹 한 다음에 다시 하고 있으니까 막 사재기, 막 밀가루 막 한 달치 거 사놓고 라면 한 박스씩 사놓고 그런 사재기의 동요가 안 돼도 된다는 거. 그래도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 집에 있는 것도 사놓은 것도 일주일치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예. 잘 생각해봐. 라면 몇 개 있는지 집에. 더 필요한데? 약간 불닭볶음면 맛 이런 거 좀 사놔야. 먹방 찍고. 아유. 지금 현재 전시 상황의 먹방 대박 나겠는데요? 지금은 당신은 뭐를 드시고 계십니까? 전 세계인들이 보겠어요. 이런 상상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전쟁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 한편으로 전쟁을 생각하니까 아찔하지만 또 오늘 알게 된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가 비상시를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이야기 들으면 이제 정말 평소보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남성분들은 징병제잖아요.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하는. 맞아요. 근데도 여성분들도 뭐 징병제는 아니더라도 네. 가서 총 사격을 안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의무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군사적인 지식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맞아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그 정도 기초 지식은 좀 알아야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예. 오늘 같은 지식은 정말 도움이 많은 되는 지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도 평소에도 이런 군사 정보를 조금 알려고 노력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노력도 하지 마. 그냥 이 방송만 보면 돼. 맞아. 그냥 공짜로 알려줘. 그리고 사격 그냥 오락실에서라도 좀 한 필요가 있잖아. 너무 잘하면 남자친구한테 저 되게 미움받아. 잘하잖아요. 저 되게 잘해요. 진짜? 네. 어, 남자보다 잘해요. 진짜? 저는 전 준비가 되어 있는 여군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본격 여심저격 군사 전문 랭킹쇼 양락교의 천하 무적.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